단판이 펼쳐질 카펠라 호텔 회담장으로 우리가 한번 미리 가보겠습니다. 자, 두 정상의 단독 회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확대 회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확대 회담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외교라는 건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자기 나라에서 열리면 자기가 먼저 있고 상대방이 오니까 자기가 주인 호스트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저긴 제3국인데 네. 입장 순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초청국이 있고 초청받은 정상이 있으면 초청한 정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영접을 하는, 그러니까 맞는 게 이제 그 의전상 맞는 건데 지금 저 싱가포르에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 정상이 양쪽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든 차를 타고 오든 하면서 동시 입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어떤 그 예상인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등장할지. 왜냐하면 특히나 그 세계의 모든 이목이 바로 그 순간에 집중이 될 것이고, 쇼맨십에 어떤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어떤 모습을 연출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돌출 활동을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관심사고, 그러니까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거죠. 내일 돌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바로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그건데, 또 한 가지는 악수 아니겠습니까? 악수. 그렇죠. 악수를 근데 원래 유명하잖아요. 지난번에 아베 총리하고 할 때는 아베 총리도 좀 쇼맨십인 것 같은데, 어우 힘들어 뭐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니까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악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러니까 해야 서로 되나. 기싸움 세게 했죠. 유치원생들이 무슨 싸우는 것도 꼭 저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저것도 하나의 또 장면으로 리센룡 그 싱가포르 총리하고 아까 그러니까 악수하는 장면도 나오던데 한참을 자꾸 흔들더라고요. 자기 손이 힘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말씀 특히나 기선제압용으로 더 힘을 줄 텐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악력은 뭐 검증한 바가 없어갖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농구를 지켜봐야 좋아하고 될 것 그다음에 같습니다. 지금 나이가 아들뻘이거든요. 그렇기 아들뻘이죠. 때문에 아들뻘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에서도 거의 최고령 대통령에 속합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은 대통령은 아마 두테르테 대통령 정도인데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두테르테 대통령?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한 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70대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정은이 아들뻘이니까 힘은 김정은이 더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경우 이게 전용차가 아니라 헬기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린원을 가져왔다면서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디에 쓰려고 갖고 왔겠냐를 유추해 보면 당연히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페라 호텔로 가는 과정에 쓰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선 어느 정도의 기싸움 성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 양 정상이 지금 세인트루지스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샹그리라 가까운 호텔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헬기를 통해서 한 정상은 센토사 섬으로 오게 되고, 다리를 통해서 한 정상은 이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겠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게 마린원이죠?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메고 있는 넥타이는 파란색이죠. 네. 입국할 때도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내일도 복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평상시 원래 빨간색 넥타이를 즐겨합니다. 특히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평양 공연회에서 레드벨벳이 빨간 맛을 불렀던 것처럼 북한을 상징하는 생각도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궁금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중국에서의 정상회담을 가질 때도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인민복을 입고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서도 그 인민복을 입고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북한에서 신년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양복의 넥타이를 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나타나는, 내일 양복 입고 나타나는 거 아니냐? 혹시 양복을 입고 나타난다면 지금 이번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과거의 북한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서방색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후로 미국 워싱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했다는 얘기도 있는 건데, 과거에는 찬미로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에어 차이나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장도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북한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예. 그걸 뭐 이렇게 쉽게 인민복을 아닌 것을 입고 나가기 힘들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나면서는 이른바 사회주의식 포옹을 했습니다. 3번을 이렇게 껴안는 거.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혹시 트럼프하고도 저런 일이 있을까요? 저거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부정적이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게 이제 저 동부 사회주의, 소련이나 동부에서 많이 유행하던 것인데, 그 미국이 특히 소련이나 동부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이 많은 사회입니다. 굉장히 반공 국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그 과거 동부 사회주의 국가 정상들의 하는 모습을 그 김정은이 연출하고,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과연 허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게 두고두고 이제 미국 언론의 만평이나 이제 그림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 장면이.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 아마 그런 것을 조금 피하지 않을까 좀 싶은 게 있고, 한 가지 좀 약간 부과할 거는,
이 두 정상의 그 컨디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퀘벡에서 날아왔기 때문에 시차가 12시간이 넘어서 밤낮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1시간밖에 시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체력 같은 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안배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